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제는 바로 보톡스와 필러 치료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함께 해주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피부과 건대점의 이도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의 노낙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되는 주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또 특히 여성분들이, 근데 요즘은 또 남성분들도 관심이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보톡스와 필러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 이도영 선생님, 그 보톡스와 필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어떤 원리로 사용되는지 설명 일단 부탁드릴게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혹은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보툴리눔 독소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즉석밥, 햇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보톡스가 어떻게 보면은 보툴리눔 독소의 어떤 그 대명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필러는 말 그대로 필러,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주는 물질, 보형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가서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저희가 필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음. 그 성분을 베이스로 한 그런 제품들을 통칭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보톡스와 필러 각각 시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톡스와 필러는 둘 다 우리 피부에 주사 혹은 주입을 하는 네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네네. 보톡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소, 단백질인데 그걸 아주 미량으로 정제해서 파우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서 파우더 가루를 주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생리 식염수 같은 것들을 섞어서 주사할 수 있는 형태의 액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사를 하죠. 네. 주로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 4, 5일 정도에 걸쳐서 근육이 강하게 힘을 주는 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부위가. 따라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힘을 줘서 생기는 이런 주름들을 힘을 덜 주게 만들어서 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미간, 이마, 뭐 눈가, 눈옆,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런 표정을 과하게 지으면 생기는 주름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각턱 외에도 종아리라든지 승모근. 그렇죠. 결혼 전에 웨딩 전에 한 달 전쯤 많이 맞고요. 필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fill, 채운다라는 거거든요. 필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채움제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에 공간을 채워서 볼륨을 높여준다라는 거여서 같은 주름이라고 하더라도 표정을 짓지 않아도 보이는 주름들, 팔자주름은 표정 짓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꺼져 있을 때 거기를 채워 올린다. 혹은 뭐 이마에 있는 주름 중에 가로로 깊게 있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 자체의 높이를 올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필러는 보톡스하고 달라서 이제 약간 끈적끈적한 젤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를 써서 직접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사기 같이 생겼는데 끝은 뾰족하지 않은 끝이 뭉퉁한 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르죠. 하지만 목적은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러면 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보톡스와 필러는 각각 어떤 경우에 좀 더 적합한지, 그리고 지속 기간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톡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약이고 근육의 움직임의 수축력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육의 양을 줄여서 얼굴의 형태 라인을 좋아지게 하는데 사각턱, 뭐 승모근, 종아리, 여자분들 이렇게 여기만 튀어나온 것이 보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허벅지도 맞아요. 막 근육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세 번째로는 근육이 아닌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결이 고르게 되고 피지 분비도 좀 줄고
뭐 이런 효과가 또 있죠. 소위 뭐 스킨 보톡스, 뭐 메조 보톡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의 퀄리티를 좋게 하는데 사용을 주로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지속 기간이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기간은 6개월은 좀 못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톡스는. 필러의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정을 짓는 거고 별로 상관없는 평상시에도 보이는 깊은 주름들 혹은 뭐 볼이 푹 꺼져 있는 눈 밑 다크서클 푹 꺼진 다크서클 또 이마의 모양이 이제 남자처럼 쫄퉁물퉁한 여자분들 이런 분들 관자놀이가 푹 꺼졌다든지 무턱 이런 것들은 다 뭔가 볼륨을 줘서 모양을 바꿔야 되는 곳이죠. 요즘 입술에 많이 하죠 또. 입술은 뭐 수술로 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볼륨을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러를 제일 많이 하는 부위 중에 또 안 하나입니다. 아파요? 의사들이 신경 써서 잘 하는 부분이고 요즘은 제품들이 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지속 기간은 필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오래가는 필러도 있고 좀 빨리 빠지는 필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뭐 6개월에서 한 18개월, 1년 반, 뭐 반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대충 1년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움직이는 부위, 입술이나 팔자주름은 좀 빨리 꺼질 것이고요. 뭐 콧대라든지 이마같이 움직임이 덜한 곳은 좀 오래 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뭐 4, 5개월, 필러는 뭐 대략 1년 정도 내외 1년 정도.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이제 보톡스와 필러를 같이 시술하는 거는 또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 특정 부위만 가능한 건지 같이 시술이 가능한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보톡스와 필러는 같이 시술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 가능하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마에 주름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어느 병원을 가든 가장 먼저 추천을 하는 거는 아마 보톡스 시술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약간의 주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보톡스 시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주름을 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되게 굵은 주름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톡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주름을 따라서 얕게 필러를 보충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굵은 주름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아, 있는. 네, 그러면은 한 부위에도 두 가지를 같이 시술하는 게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네네. 오. 그리고 또 이 필러라고 하는 게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그렇겠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는 이제 뭐 필러가 조금 더 덜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은 얘네가 주변부로 조금 뭐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뭉친다든지 이런 하여튼에 처음 모양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움직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필러 시술을 한 다음에 보톡스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해주게 되면은 그럼 그런 움직임을 줄여주게 되기 때문에 네. 필러가 더 예쁜 그 상태가 오래 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러를 하고 나서 보톡스 시술을 같이 하는 부위들은요. 그 이마를 좀 봉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러 시술을 한 다음에 이마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턱을 이제 봉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턱에 필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턱 근육의 움직임을 좀 줄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깁스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확 다가오네요. 네네네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는 과연 뭘 먼저 맞아야 될 것이냐? 네, 대답은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시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선호도는 저는 이제 필러 시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편인데 순서가 뒤바뀌어도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보톡스랑 필러는 약간 미용에만 사용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워낙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혹시 다른 부위에도 좀 쓰이는지. 예. 보톡스라고 하는 게 미국 FDA 네네. 여기서 승인을 받은 거는 1989년도에 음. 눈꺼풀의 경련, 그러니까 눈꺼풀 털리는 증상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사시,
요 증상의 해결을 위해서 처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주름 지우개라고 얘기를 하는 주름을 펴는 목적은 이제 2002년도에 미간 주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적응증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피부과적으로 보톡스 하면은 이제 주름을 지우는 거로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많이들 하시니까. 다른 것들도 일단은 저희가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흉터. 흉터 중에도 약간 이 튀어나온 흉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겠다. 소위 말하는 비대성 흉터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나 아니면은 켈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네. 흉터들의 보톡스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생기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제 콜라겐들이 막 그냥 제멋대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피부에 어떤 장력, 그러니까 당겨지는 힘들이 많이 가해졌을 때 상처 부위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그 상처 주변에 넣게 되면은 아까 근육이 마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그런 자극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 흉터가 커지는 것 자체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톡스를 또 놓게 되면은 어떤 염증 매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그러니까 이 흉터 자체를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미 생긴 흉터들 있잖아요. 있었던 흉터들. 그러니까 커진 애들. 그런 애들도 직접 거기다가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되면은 흉터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흉터의 뭐 퀄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정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대성 흉터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느끼시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이거든요. 그 부위가 땡기고 아파요. 사실 따끔거리고. 그런데 거기다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그런 증상 자체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다한증. 네. 여기 그다음에 손발바닥. 맞아요. 손발, 여기에 주로. 막 이렇게 뭐 땀이 줄줄줄줄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뭐 손바닥, 발바닥 혹은 이 겨드랑이에다가 그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그 땀샘의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얘도 마비가 돼요. 그러면은 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안면 홍조, 얼굴 붉어지는 거 있죠. 보톡스가 거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또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고 혈관에도 근육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계를 좀 조절을 해줘서 혈관이 늘어나는, 확장되는 거를 막아줘서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은 주사라고 하는 그런 피부 질환에도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 분비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선에도 보톡스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피지 분비 자체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 장점은 얼굴이 물론 덜 번들거리는 것도 있지만 모공의 크기 자체가 피지 분비가 많으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톡스를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 형태로 피부에다가 놔주게 되면은 전반적인 피지 분비가 줄면서 모공도 사이즈가 조금 줄어서 모공 치료에도 좀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톡스와 필러를 혹시나 맞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다행이죠. 일단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보톡스는 특히나 우리 몸에는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지만 뭐 예전에 맞았는데 과민 반응이 있었다 하면은 뭐 맞지 않는 게 맞을 테고 필러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는 또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알기는 좀 어렵죠. 근데 맞았을 때 그렇게 세게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맞았는데 뭔가 불편했다 하면은 그런 반응이 있었다 하면 다음번에는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해주실 테니까. 좀 드물긴 한데 뭐 우리 루푸스, 류마티스 뭐 이런 어떤 자가 면역 질환
뭐 갑상선 질환이 네네.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항체를 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염증을 외부 물질에 대한 염증을 잘 만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보톡스나 필러, 특히 필러는 조금 주의를 저희가 하죠. 사실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미용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미용 목적으로 할 때는 조금의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가급적이면은 주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톡스와 필러 치료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미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